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와이프가 한창 바람을 피울 때는 남편분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증거부터 잡고 상간남 신상도 캐고 상간남 소송하고 상간남 찾아가서 경고하고 박살내고 이렇게 상간남을 내 와이프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목표인 거죠. 이렇게 남자 대 남자로 생각하면 굉장히 심플하고 또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남자를 다루는 거는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새끼 그거 별거 아니던데요? 막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신나게 상간남 조지는 거에 막 노력을 했던 분들도 어느 순간에 멘붕이 오냐면요. 아, 그러면 이제 와이프를 어떻게 대해야 되지? 와이프한테 잘해주자니 와이프가 나를 우습게 할 것 같고, 그렇다고 와이프를 막 구석으로 몰아붙이자니 이 와이프가 완전 튕겨져 나가서 이혼할 것 같고, 이 와이프를 어떻게 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거에서 멘붕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여자니까 이 여자의 심리가 뭘까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하시고, 지금까지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닌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이 여자는 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20년 30년 같이 살면서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이 여자가 잘 아는데, 나는 이 여자에 대해서 갑자기 정보가 뭐 0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던 여자가 아니니까 이 바람났다가 돌아온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거를 모르니까는 이 여자를 상대할 때 멘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저한테 상담을 많이 오시는데, 어떤 거를 해서 이 와이프의 마음을 되돌리거나 내가 어떻게 함에 따라서 이 여자가 마음이 돌아오고 뭐 이혼하게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딱 이 두 가지만 조심하셔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람 피우던 아내가 가정으로 돌아오면 남편분들이 이 아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느껴져요. 아, 나 혼자 애 못 키우는데, 아, 나 이혼하면은 안 되는데, 나 이혼하면 우리 집 식구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우리 누나들, 뭐 형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할까. 그리고 내가 이제 와서 나이가 40, 50이 됐는데 다른 여자를 만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내 노년이 얼마나 외로울까. 내가 지금까지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이 가정을 와이프가 바람 폈다고 내가 깨버리는 게 맞는 걸까? 그러면 내가 와이프를 잘 붙들어둬야겠다 이런 생각에 와이프가 막 커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와이프를 붙잡아 두려고 막 혈안이 되게 돼요. 그러면 와이프는 요 점을 딱 읽고서는 당신 이혼하기 싫지? 그러면 나한테 이렇게 해줘, 이런 식으로 해줘충이 돼버립니다. 요구사항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람 피운 와이프는 징벌의 대상인 거지 상을 줘야 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바람 피우고 돌아온 와이프 오히려 단속하고 관리하고 줬던 것도 빼앗아야 되는 건데, 이런 이상한 분위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오히려 남편분이 바람 피우고 돌아온 와이프 좋은 일을 막 해주게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시라는 거죠. 주로 돈, 시간 뭐 이런 거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와이프가 바람 피우고 돌아와서 대화를 남편이랑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당신이 그동안 나 생활비도 넉넉하게 안 주고 내가 하고 싶다는 것도 많이 못하게 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그래서 내가 바람 핀 거잖아. 이렇게 막 탓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분들이 아, 이제 내가 와이프가 바람 정리하고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가졌던 그 불만들, 돈에 대한 불만, 뭐 시간에 대한 불만, 뭐 대화가 안 통한다, 뭐 짠돌이다, 이런 불만들에 대해서 내가 좀 해소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 여자의 불만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아, 돈을 좀 더 줘야겠다. 내가 이 사람이랑 좀 더 시간을 보내야겠다. 이 사람 취미생활을 내가 좀 지원을 해줘야겠다.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바람 피웠던 여자 가지고 있던 돈까지 뺏어야 되는 판인데 오히려 돈을 더 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특히 바람 피운 여자들이 돈돈거리는 심리는요. 이 여자들도 이제 특히 전업주부일수록 내가 가정주부였다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서 짧은 연애를 했는데 남편한테 들켰더니 이 남자가 날 떠나갔어. 내가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혼 생활 동안 나는 이 남자한테 착취당한 것 같아. 나는 맨날 애만 키우고 살림만 하고 결국 내 이름으로 남은 재산 한 푼 없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없어.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산 거지? 나는 이혼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새로운 사람 찾아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네? 나 이제 결혼 생활에 지긋지긋하고 이 남자랑 더 이상 살기 싫은데 내가 돈이 없어서 이 남자랑 붙어 살 수밖에 없네? 아우 불쌍한 나 이러면서 돈돈돈돈 거리게 돼요. 그러면 결국 가정적으로 여태 경단녀로 살았는데 돈 나올 구멍이 어디가 있어? 자기가 나가서 돈을 벌 거야?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 나올 구멍도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편한테 돈돈돈돈 거린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야 나 너무 그 남자랑 헤어져서 너무 공허하고 시간도 많이 생기고 자꾸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니까 나 대학원 다니고 싶어. 나 자격증 따고 싶어. 나 학원 다니고 싶어. 나 뭐 좀 배울래.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남편이 아 그래 이 여자가 진짜 그 남자도 정리했고 그래 지도 심란하겠지. 지도 뭔가 맘붙일 때가 필요하겠지. 딴 짓 나쁜 짓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 배우러 다니겠다는데 내가 이 정도 교육비는 대줘야지 하고 뭐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막 학원도 보내줘. 그러면 이 여자는 그때 이제 뒤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자격증 따면 꼭 취직해가지고 이 남자 버리고 나는 새 출발한다. 내가 진짜 지금 당장 이혼 소송할 돈 400, 500만 원도 없지만 내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돈 모아가지고 언젠가는 내가 이 남자랑 이혼한다. 애가 18살, 19살만 돼봐라. 애 수능 끝나면 나는 너랑 끝이다. 어차피 너 지금까지 나 그렇게 여자로서 대접해주지도 않았고 사랑해주지도 않았지. 나 이제 너랑 끝이야. 나는 앞으로 몇 년을 보고 길게 이혼 준비할 거야 이러면서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학원도 다니고 뒤로 몰래 아르바이트도 하고 남편한테 돈돈거려서 돈도 착복하고 해가지고 뒤로 꿍꿍이를 막 챙겨요. 이것도 모르고 남편분들은 계속 돈을 대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제가 너무 답답한 거죠. 바람난 와이프는 융숭하게 대접해서 내가 막 붙들어줄 그런 소중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내가 관리해야 되는 존재고 어떻게 보면 니깐년 없어도 나는 산다 이런 각오로 살아야 오히려 와이프가 나한테 착 붙어서 잘할 건데 반대로 와이프가 바람 피우고 왔는데도 갑질을 하면서 돈돈거리는데 남편분이 그 밑구녕에다가 계속 돈을 대주는 상황이 막 된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제가 와이프는 관리와 단속의 대상인 거지 그렇게 와이프의 요구를 맞춰주시면 안 된다라고 제가 딱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도 있냐면요 와이프가 이래요. 나 남자랑 헤어져가지고 나 정말 마음 아프니까 저기 친구 미영이랑 같이 여행 좀 다녀올게. 나 해외여행 좀 다녀올게. 나 돈 좀 주라. 그러면 남편분이 내가 이거 안 보내주면 쪼잔한 놈이 되는 것 같고 진짜 뭐 그놈 정리해서 마음 정리하겠다는데 여자들끼리 여행 가겠다는데 돈 좀 대주지 해가지고 몇백만 원 해외여행도 막 보내준다. 근데 이런 거 들은 분들이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그런 병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도 있냐면요. 와이프가 바람난 거 걸려가지고 상간남이랑 헤어지고 집에 이제 들어앉아 있어. 와이프가 반성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남편분이 너 이제 더 이상 골프도 치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차도 빼앗고 너 이제 집에만 있어. 너 당분간 근신해. 막 이래.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집에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남편을 슬슬 구슬르는 거야. 자기야 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집에만 있으니까 거울을 많이 봤거든. 거울 보니까 나 여기 눈 밑 지방 재배치 좀 다시 하면 좀 예뻐질 것 같지 않아? 나 이거 쌍꺼풀 재수술하면 좀 예뻐질 것 같지 않아? 나 이왕 집에 있는 김에 나 이것 좀 해주면 안 돼? 이거 붓기 빠질 때까지 한두 달 걸린다는데 어차피 집에 있을 거 이거 하고 집에 있으면 좋잖아. 막 이지랄해. 그러면 남편분이 아유 막 이러면서 또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와이프 얼굴을 또 고쳐줘요. 그러면 또 와이프는 바람 피우고 가정으로 돌아왔는데 남편 돈으로 또 업그레이드까지 해주는 거야. 이게 뭐냐고요. 이런 분들이 진짜 없을 것 같지만 은근히 많고요. 남편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이미 이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돌아온 와이프는 관리하고 단속의 대상인 거지 내가 얘를 우쭈쭈하고 맞춰줘서 붙들어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 여자가 원하는 거 한도 끝도 없을 건데 거기에 다 하나둘씩 맞춰줬다가는 끝도 없이 갑질하는 거에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호구 잡혀서 또 뒤통수 맞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와이프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거에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와이프가 전업주부다면 오히려 생활비를 줄여야 되는 거죠. 생활비를 늘려줄 게 아니라요. 생활비를 왜 줄여야 되냐. 아무리 전업주부고 남편이 주는 돈으로 생활했다고 하고 바람 피우면서도 남자들이 돈 모텔비도 내고 데이트 비용도 내고 다 냈다고 하더라도 살만하니까 나가서 그 지랄 한 거예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옷도 사입고 속옷도 사입고 화장품도 사고 향수도 뿌리고 뭐도 사고 했을 거 아니냐고요. 상간남이 밥 사면 와이프가 남편이 주는 카드로 현금으로 커피 정도는 샀을 거 아니냐고. 그 지랄하고 돌아다닌 거 생각하면 생활비 줄여야지 마땅한 거지. 이 여자가 생활비 부족하다 나 기분 전환하고 싶다 뭐 배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돈 달랜다고 다 주면은 진짜 호구 잡히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 점이 정말 답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이랑 사이가 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와이프, 배우자라는 존재는요 없어도 그만인 거고 교체도 가능하고요 까짓거 없어도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분들이 왜 이혼을 하기 싫어하고 와이프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 하시냐. 결국은 애들 때문이잖아요.
우리 애들 생각하면 엄마 없이 사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 우리 애들 생각하면 그래도 양친이 있는 게 낫지 않나? 애엄마가 아무리 저 모양이라도 애들은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나가서 돈 버는 동안에 우리 애들 방치되는 꼬라지들 내가 어떻게 봐.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엄마 꼭 지켜주고 싶어. 애들 엄마니까 바람 피운 여자라도 나는 데리고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사시는 건데요. 여차저차 하다 보면 얼떨결에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면요. 와이프랑 애들 관계는 멀쩡한데 나랑 애들 관계가 틀어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부터 챙기시라. 바람났던 와이프 꽁무니 쫓아다니고 감시하고 또 대화한답시고 맨날 싸우고 애들 앞에서 얼굴 붉히고 그러지 마시고, 와이프 그냥 내버려 두고 집구석에만 붙어있으면 장땡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차라리 애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애들한테 집착하시고 애들한테 돈을 쓰시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랑 애들은 지금까지 뭐 10몇 년 동안 보내온 시간이 나랑 애들이랑 보낸 시간보다 길고 정서적인 유대가 깊다 보니까 애들이 생각하기에 엄마가 바람을 피워도 또 이 엄마가 또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바람을 피워도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아빠 편이야 라고 생각 잘 안 해요. 우리 엄마가 오죽하면 그랬을까? 아니 우리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다른 남자랑 술도 먹고 그랬기로서니 아빠가 저렇게 엄마를 못 살게 굴고, 나는 아빠가 더 싫어. 나는 아빠가 좀 잘못한 것 같아. 아빠가 맨날 우리 있는 데서 큰 소리 치고 하니까 엄마가 맨날 저러고 울고불고 하잖아. 나는 아빠가 싫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바람을 피웠는데 남편분이 오히려 억울하게 애들한테 외면을 당하고 애들한테 막 죄인이 돼 있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애엄마가 몇 년 전부터 애들을 가스라이팅 해놔서 애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전혀 변명거리가 되지 못해요. 애들 엄마가 뭐라고 씨부렸던 간에 내가 애들 잘 챙기고 애들을 뭐 돈으로 매수를 하든 시간을 많이 보내든 뭐 용돈을 주든 뭐를 하든 간에 애들이랑 내 관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지 애엄마가 만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애엄마 탓만 하지 마시고 애엄마가 바람을 피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든 어쩌든 애엄마한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차라리 애들한테 좀 더 시간과 돈을 쓰시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애들이랑 저는 관계가 이미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애들이 저를 너무 싫어해요. 막 이러는 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노력하고 남편분도 애들 가스라이팅 하면 되잖아. 까짓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애들이랑 관계 회복에 꼭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진짜 지혜롭게 해결하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애들 딱 붙잡고 애들이랑 시간도 더 보내고 애들한테 용돈도 더 많이 주고 심지어 애들 학원이며 학교며 다 데리고 왔다 갔다 바쁜 와중에도 하면서도 애들이랑 관계를 챙기고요. 와이프, 상간남이랑 헤어졌으면 집구석에 붙어만 있으면 장땡이다.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나는 상관할 바 아니다. 여차하면 이혼하지 뭐 이런 각오로 애들만 딱 챙기는 분들이 결국은 와이프도 애들이랑 남편에게 돌아올 확률이 더 큰 거예요. 그런데 애들은 방치하고 오히려 와이프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애들한테 막 폭발을 시키면서 애들이랑 사이만 점점 안 좋아지고 애들 엄마는 애들한테 자꾸 가스라이팅하고 불쌍한 척 해가지고 애들이 엄마 편 만들고 막 이렇게 되면은 상간남이랑 떨어져 나갔어도 관계 회복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와의 관계보다 오히려 애들과의 관계가 가정 회복에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